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미분형 관계식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 볼륨에 대한 적분형 관계식을 미분형 관계식으로 바꾸면서 운동학적 표현, 키네마틱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유체의 특성을 표현하는 볼티서티라든지 스트림 펑션이라든지 이런 유체의 흐름을 표현하는 수학적 관계식, 정의 이런 것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스트림 펑션에 했던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자, 이 컨티뉴어티, 이게 이제 질량 보존 관계를 표현하는 컨티뉴어티 방정식이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싸이라고 부르는 이걸 이제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이 놈을 y로 미분한 놈을 u라고 하고 x로 마이너스 싸이의 x의 미분을 v라고 하면 이 두 정의는 항상 이 식을 만족하는 거죠. 이 무조건 수학적인 관계에 따라서 항상 0이 나오니까. 그죠? 이런 u와 v 속도 벡터가 표현되어 있을 때 이 두 속도 벡터를 하나의 스칼라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싸이를 이제 스트림 펑션이라고 부르고, 이놈이 가지는 의미는 이 어떤 펑션이 예를 들어 3xy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이 값이 어떤 상수가 되는 커브를 상수가 되는 커브는 스트림 라인이 되고, 또 싸이 어떤 두 개의 이 두 값이 이 두 값의 차이가 뭐가 되냐면 볼륨 플로 레이시 된다. 볼륨 플로 레이시 된다. 이제 요런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트림 라인이 이렇게 있고, 이 스트림 라인은 스트림 펑션의 어떤 스트림 펑션이 상수값을 가지는 어떤 선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선과 선 사이에 이 싸이 4, 싸이 3, 요 값에 해당되는 놈이 볼륨 플로 레이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입증을 하는 관계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스트림 펑션이 있고, 또 벨로시티 포텐셜이라고 해서 속도 성분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벨로시티 p를 x로 미분한 놈이 v가 되고, 어떤 p를 y로 미분한 놈이 p를 그 y 방향 속도가 되고, 요렇게 이걸 하나로 묶어 써보면 속도 벡터가 p라는 양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될 때 이 p를 벨로시티 포텐셜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에 따라서 이 스트림 펑션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벨로시티 포텐셜은 이 스트림 펑션의 수직한 선을 포텐셜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유체의 흐름을 좀 수학적으로 굉장히 생소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쓸모가 없을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유체의 현상, 이 유체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공간에서 아주 복잡한 어떤 관계로 나타나고,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량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욕구에서부터 이런 좀 생소하고 어려운 개념의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자꾸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살펴봤던 것은 이 스트레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뉴턴의 제2법칙을 통해서 dt분의 dmv, 어떤 유체 시스템의 운동량의 변화,
어떤 유체 시스템에 힘이 가해지면 운동량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걸 표현한 게 이제 모멘텀 이퀘이션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거의 미분형 표현을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하려면 이 힘은 이제 바디 폴스와 서피스 폴스로 나뉘게 되는데, 이 유체에 어떤 하나의 요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유체 요소에 서피스 총 3차원 요소라고 하면 서피스가 총 6개가 있죠. 근데 뭐 X 방향의 두 서피스는 변화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의미 있는 면은 세 개의 면이 될 겁니다. 요 면에 대해서 수직하게 작용하는 놈, 또 X면에서 Y 방향으로 작용하는 놈, X면에서 Z 방향으로 작용하는 놈. 총 9개의 성분이 존재하고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노멀한 스트레스, 노멀 스트레스와 쉬어 스트레스 두 개로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델타 펑션은 i와 j가 같으면 1이고, 즉 i와 j가 같다는 것은 예를 들어 x면에 대해서 x방향으로 오니까 면에 수직하게 방향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텐서형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성분을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남는 놈은 이 압력은 뭐 연력학적으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P는 rho RT 같은 것들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럼 shear 스트레스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건 물질의 특성과 연관되어 있는데, 많은 물질들이 이 shear 스트레스가 스트레인에 비례하더라는 얘기입니다. S로 표현하기도 하고 뭐 입실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비례 상수가 점성계수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스트레스가 작용하면 유체의 찌그러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율이 서로 비례하게 된다. 이런 유동을 이제 뉴트니안 플루이드, 플로가 아니고 플루이드죠. 물질이란 얘기입니다. 물이나 공기, 다행히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뉴트니안 플루이드로 유체 흐르는 물질이란 얘기죠. 플루이드가. 플로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말하는 것이고, 플루이드는 흐르는 물체, 실제 존재하는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스트레인으로 표현을 했고, 이 스트레인이라는 것은 결국 속도의 함수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입실론 ij는 어떻게 됐습니까? 뮤 라운드 ui 라운드 xj 더하기 라운드 uj 라운드 xi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 좀 더 엄밀하게 쓰자면 여기에 2분의 1이 있고 여기에 2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쉬어 스트레스를 속도의 어떤 미분으로 우리가 다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속도 벡터를 알면 결국엔 스트레인 레이트를 알게 되고, 스트레인 레이트를 알게 되면 이게 스트레인 레이트이고, 스트레인 레이트를 알게 되면 쉬어 스트레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자, 이런 과정은 뉴트니안 플루이드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관계식을 이제 유도할 때 결국 뉴턴의 제2법칙, 어떤 유체 시스템의 총 운동량이죠. 총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힘은 균형을 이룰 텐데, 이 힘은 어떻게 나누냐면 바디 폴스랑, 그죠? F, 대표적인 게 그래비티죠. 그래비티가 있고, 그 다음에 F, 서피스 폴스가 있죠. 그죠? 이 서피스 폴스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서피스 폴스는 이 그레디언트, 이 스트레스가 어떤 특정한 면에 작용하는 놈들,
면의 면적으로 곱하면 힘이 되니까, 그죠? 자, 컨트롤 서피스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가 작용한 놈을 다 더하면 서피스 폴스가 될 거고, 그죠? 또 그래비티를 또 더하면 바디 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전스 시어렘을 이용해 가지고 원래 모멘텀 이퀘이션의 식들을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이놈은 여기로 왔고, 그죠? 컨트롤 볼륨 문제에서 V 벡터 dm 닷에 해당되겠죠. 이놈이 수학적으로 컨트롤 볼륨에 대한 항으로 표현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래비티 항은 이렇게 되고 서피스 폴스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쓴 게 코시 이케이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어떤 로 V라는 게 결국에는 단위 부피당 유체 운동량이죠. 결과적으로 이 식은 단위 부피당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단위 부피당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결국 컨트롤 적분형 방정식으로 보면 이놈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유출입되는 운동량이죠. 그죠? 그래서 이놈을 이제 컨벡션 대류항이라고 부릅니다. 텀이고, 이놈이 중력이고, 이놈이 스트레스 텀인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중력이 작용하거나,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주어졌을 때, 유체 스트레스에는 압력이 주어질 수도 있고, 자, 이 다이버전스, 여기에 다이버전스는 결국엔 공간 변화죠. 즉, 압력이 공간에 따라 변화하면, 이 식의 의미가, 예를 들어 노멀 스트레스만 따진다면, 압력이 공간에 따라서 어떤 구배를 가진다, 즉 그레디언트를 가진다 또는 변화를 가지면 속도 벡터에 변화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할 베르누 이케이션이죠. 압력이 바뀌면 속도가 바뀐다, 그죠? 압력이 커지면 속도는 줄어든다, 그죠? 그거와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식이 이렇게 표현되고, 이 식을 좀 다른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식을 적절히 잘 이렇게 조작을 하면 요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요게 핵심적인 한 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레디언트 시그마 ij라는 놈은 그레디언트에 마이너스 p 델타 ij 플러스 시그마가 아니고 쉐어 스트레스죠. 타우 ij. 그래서 이 놈은 두 개로 나누면, 자, 노멀 성분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를 구합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에는 p라는 스칼라 양의 그레디언트가 되고 플러스 다이버전스 쉐어 스트레스 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벡터인데, 이 벡터 성분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붙고 벡터로 표현하면 라운드 p 라운드 x 라운드 p 라운드 y 라운드 p 라운드 z가 되고 더하기, 여기도 벡터죠, 그죠? 근데 이 벡터는 라운드 타우 ij를 라운드 xj, 즉 x로 여기에 이미 x로 표현을 했으니까 i 대신 여기에 x가 올 겁니다. 이거고, 그죠? 그 다음에 라운드 타우 x y j 라운드 y 라운드 타우 z j 라운드 z. 이래 되면 여기에는 세 개의 항이 이렇게 있는 것으로, 세 개의 항이 더해지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각 단위로 표현하자면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요 앞에서부터 요 식을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 했던 얘기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풀어 써보면 뭐 식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앞에 있듯이 라운드 로 V,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 로 V, V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 G 벡터 플러스 다이버전스 시그마 IJ 이렇게 표현됐었죠. 그죠? 자, 이건 총 3개의 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X방향식을 놓고 보면 라운드 T, 라운드 로 U가 되겠죠. 플러스 다이버전스 로 V, U가 되고 이거는 자, 만약에 우리의 G 벡터는 Z를 뭐 중력의 축이라고 하면 여기 G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X 방향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요 항은 이제 조금 전에도 풀어봤듯이 노멀 스트레스랑 쉬어 스트레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거 풀었으면 그레디언트 P가 나오죠. 근데 그 그레디언트 자 여기 아까 여기에서 요 U에 대해서 요 두 개의 항만 살아남겠죠. 그죠? 자, 그래서 식을 써보면 라운드 P, 라운드 X 플러스 라운드 X 라운드 타우 IJ 대 타우 X에 대해서 아까 요 식에서 조금 틀렸네. 여기 이거 두 개는 인덱스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같아야 플러스를 표현하게 되니까. 자,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 번 더 풀었으면 마이너스 P 라운드 X 플러스 자, 2차원만 지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차원 하면 괜히 차수만 높아지고 형태는 똑같기 때문에 2차원만 지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고 여기에는 라운드 타우 XX의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타우 XY의 라운드 X가 아니고 이제 두 번째니까 라운드 Y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풀어 써보면 자, 요 식을 한번 풀어 써보면 로와 U 두 개를 나누면 로가 나오고 라운드 T, 라운드 U가 오고 이고 그 다음에 U 곱하기 라운드 로, 라운드 T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항 하나, 요 항 하나를 나눠서 보면 로 V 벡터 내적 그레디언트 U가 되고 또 U를 빼내면 U 곱하기 다이버전스 로 V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컨티뉴어티를 생각해 보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라운드 로,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 로 V는 0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잘 들여다보면 요 항과 요 항은 두 개 합치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에 따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여기에 있듯이 로, 요 두 항만 살아남는 거죠. 라운드 U, 라운드 T 더하기 로 V와 내적 그레디언트 U니까 풀어 써보면 로 U, 라운드 U, 라운드 X 더하기 로 V와 라운드 U, 라운드 Y를 내적한 거죠. 식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또 요식은 같이 묶어 써보면 로, 라운드 U, 라운드 T 플러스 밀도는 로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그죠? 여기에서 로 빠져나갔고 V 벡터 그레디언트 U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요거는 우리 가속도의 정의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로 dt분의 du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요한과 같으니까 요한과 같으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p 라운드 x 더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쉬어 스트레스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뉴트니안 플루이드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타우 xx는 어떻게 되냐면 2뮤의 입실론 xx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입실론 xx는 2뮤 곱하기 2분의 1의 라운드 u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u 라운드 x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식은 정리해 보면 2뮤의 라운드 u 라운드 x가 됩니다. 그리고 또 타우 xy는 어떻게 됩니까? 2뮤의 입실론 xy가 되고 이건 2뮤 곱하기 2분의 1이 오고 라운드 u 라운드 y 더하기 라운드 v 라운드 x와 같이 식이 표현되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식을 정리해보면 요 위에 있는 식을 여기해보면 결국 이런 식이죠. 라운드 x에 라운드 넣고 여기는 2뮤 라운드 u 라운드 x가 되고 여기는 라운드 y 라운드인데 미분을 하는데 뮤 곱하기 라운드 u 라운드 y 더하기 라운드 v 라운드 x 최종적으로 지회 방정식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식이 요 식과 같다는 것이죠. 비교를 식을 해보면 gx는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밀도를 나누니까 로가 오는 것이고 자, 요 항이 뭡니까? 이 항이 du 우리가 조금 전에 유도한 식에서는 이제 UVW라고 표현을 했었고 여기서는 UX, UY, UZ라고 쓰는 거죠. 이건 그냥 기호의 정의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DUX 나누기 DT가 되겠죠. 이 식이 요 앞쪽 부분이 그죠? 이만큼이 요거는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이 식에서 요만큼을 다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식에서부터 이제 이게 성립하려면 뮤가 콘스탄트다 라는 가정하에 즉 쉽게 말해서 요 식에서는 밀도와 뮤가 모두 인컴프레서블이다 비압축성이다 이 값이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수로 어떤 정해진 값 밀도가 바뀌지 않고 또 온도의 변화 이런 것이 크지 않아서 점성계수도 사실은 점성계수는 온도의 함수가 됩니다. 온도의 함수인데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요 뒤쪽에 있는 식을 풀어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뮤는 밖으로 나오겠죠. 그죠? 이뮤는 밖으로 나오고 라운드 u, 라운드 x를 또 x로 미분한 거니까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미분해 보면 뮤 곱하기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y 제곱이 될 테고 더하기. 그 다음 항은 뭡니까? 여기서 라운드 v를 두 번 미분하는데 라운드 y, 라운드 x가 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살짝 한번 정리를 해보면 뮤 곱하기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 더하기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y 제곱과 같이 될 테고 남는 항은 뮤,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 더하기 여기도 뮤가 있죠. 뮤, 라운드 제곱 v, 라운드 y, 라운드 x가 될 겁니다. 근데 요 식을 요만큼을 라운드 x분의 라운드로 한번 묶어내 보겠습니다.
뮤는 앞에 오고요. 이렇게 묶어내면 여기는 라운드 U, 라운드 X가 되고 두 번째 항은 라운드 V, 라운드 Y가 되겠죠. 이 항은 뭡니까? 자, 컨티뉴어 디케이션에서 밀도가 일정하다. 밀도가 일정하다면 컨티뉴어 디케이션은 다이버전스 V가 0인 관계식이 되죠. 다이버전스 V가 뭡니까? 라운드 U,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V, 라운드 Y가 0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인컴프레서블이면 이놈이 0이니까 결국 남는 건 요만큼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식을 지금 막 온갖 형태로 지금 막 바꿔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한 식이 이 식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3차원에 대해서도 다를 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밀도로 여기 있는 누는 정의가 뭡니까? 로우분의 뮤입니다.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이걸 키네마틱 비스코시티라고 동점성 계수라고 밀도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뮤를 상수니까요. 그죠? 그래서 비압축성 유동 할 때는 누 이 값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근본적으로 하나도 다르지 않는 식이란 얘기입니다. 이 식을 그저 쭉 풀어서 놓은 거죠. 그죠? 벡터형으로 여기 있는 저 XYZ 방향의 세 식을 하나로 묶으면 로 캐피털 dv dt가 되고 프레셔 그레디언트 이것도 벡터고 중력 가속도의 벡터 그리고 뮤 곱하기 이걸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르는데 벡터에 대한 라플라시안이니까 UVW로 표현되고 예를 들어 이놈의 의미는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X 제곱, 라운드 제곱 V, 라운드 Y 제곱 3차원이면 라운드 제곱 W, 라운드 Z 제곱을 세 개를 다 합친 놈을 라플라시안이라고 부릅니다. 식이 이런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 여러분들 많이 들어가는 모 사이트에 보니까 나비아-스톡스 이 두 분이 완전히 역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라졌어야 될 사람. 뭐 뉴턴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하는데 마찬가지로 나비아-스톡스가 없었으면 이 고생을 안 하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정도로 악명이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수식 관계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두 관계식을 이렇게 적절히 잘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3차원에서 풀어 쓴 게 이 식이고 2차원이면 좀 더 식이 간단하게 되겠죠. 그죠? 또 1차원 문제면 식이 더 간단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주로 3차원 문제는 풀 일이 없고 손으로 2차원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나비아-스톡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본 것이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먼저 자 2차원 비압축성이니까 밀도나 또는 물질 계수, 점성 계수나 열 전달 계수 이런 놈들이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상수로 가정해도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제 압축성이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 초음속 유동이다 이런 거가 되면 공기가 더 이상 비압축성이 아니죠. 공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압축성 효과가 발생하고 압축성 효과가 발생하면 온도의 변화가 아주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더 이상 뮤나 카파 이런 물질 점성계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상수가 아니고 온도의 함수가 되니까 훨씬 더 문제가 복잡해지겠죠. 근데 직접 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식의 결과를 우리가 이용할 뿐이지 이걸 전공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을 직접 풀 일은 없고 또 저같이 매년 이렇게 쓰다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관계식이 됩니다. 그럴 일이 없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차원 비합 축성 나비어 스톡스 equations가 되겠죠. 자, 뭐 예를 들어 이걸 이용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 continuity equation이죠. 이 질량 보존을 나타내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 라운드 로 라운드 t 플러스 다이버전스 로 v는 제로. 이게 이제 원래식이고 이걸 비합 축성 유동에 적용을 하면 밀도가 일정하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 남는 것은 다이버전스 v는 0이다. 이걸 풀어 써보면 라운드 u,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v, 라운드 y는 0. 2차원이니까요. 그죠? 이 식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은 모멘텀 이퀘이션의 원형을 생각하면 로 v, 단위 부피당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과 다이버전스 로 v, v 이렇게 그냥 우리가 표현하고 이때 v와 이때 v의 의미는 조금 다르죠. 그죠? 수학적 의미는. 자, 식이 이렇게 표현되고 이놈이 이제 컨트롤 볼륨과 서피스 컨트롤 볼륨 내에 어떤 운동량의 변화를 표현하는 양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놈은 작용할 수 있는 힘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로 G 벡터 플러스 비합 축성의 원형을 따지자면 이놈이 어떻게 됩니까? 다이버전스 시그마 ij 식을 이렇게 써야 되죠. 그죠? 근데 비합 축성 유동이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뭐 똑같이 써도 됩니다. 로가 일정하니까 로를 밖으로 빼내기만 하면 이 식을 써도 되는데 조금 전에 유도를 했듯이 식을 조금 더 우리들이 접근하기 쉽도록 나타내보면 2차원에서 du, dt로 표현할 수 이거 풀어 써보면 라운드 u, 라운드 t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v 벡터 다이버전스 u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즉 u의 그레디언트하고 벡터죠. 그거와 속도 벡터를 내적한 놈. 이게 이제 가속도가 되죠. 그죠? 이 놈은 g의 벡터인데 만약에 우리가 g 벡터가 만약에 xy 평면에서 y 방향이 중력 방향이다. 그럼 g 벡터는 0, 마이너스 g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이게 y축인데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 된다면 마이너스 g가 붙어야겠죠. 이건 문제마다 달라지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x 방향으로는 이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고, 자, 이 식을 풀어 써보면 마이너스 라운드 p 압력을 x로 미분한 놈이 남고 쉬어 스트레스 성분을 보자면 고지고대로 쓰자면 뭐 이런 얘기죠. 라운드 x에 타우 xx가 되고 여기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타우 yx 또는 xy 타우 yx나 타우 xy는 똑같죠. 식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그럼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타우 xy를 대입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쭉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 쓰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시그마 ij는 마이너스 p 델타 ij 플러스 타우 ij 이게 스트레스에 관한 식이고 그죠? 여기서부터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식으로 우리가 전환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제 타우 ij라는 놈은 이 뮤의 스트레인 레이 텐서로 우리가 뉴트니안 플루이드다 라고 가정하고
물질이 이런 물질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한다면 이 식은 한 번 더 정리하면 밀도가 여기로 왔죠, 그죠? 로우 분의 1이 여기 올 테고 여기에도 로우 분의 1이 붙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로우 분의 1 이렇게 책에 있는 이 자료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다가 로우를 붙여 놓으면 되죠, 그죠? 요렇게 뭐 어떻게 쓰든 그냥 쓰는 방법의 차이니까 이거 더하기 뮤 곱하기 라플라시안 U의 라플라시안이 된다, 그죠? 조금 전에 유도 해봤었죠, 그죠? 이걸 대입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식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y 방향에 대해서는 로 dv dt가 되고 이것도 똑같은 식으로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라운드 p 라운드 y 플러스 뮤 곱하기 라플라시안 v 이렇게 식이 표현되겠죠.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중력이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로 g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다루는 에너지케이션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당장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좀 과도하게 좀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자, 이 식과 이 식, 이 세 가지 식, 그리고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 또 뉴트니안 플루이드에서 슈어 스트레스는 이와 같이 정의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2차원 비압 축성 나비아스톡 방정식의 최종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과 모멘텀 이퀘이션 두 개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들을 지금 풀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선으로 좀 익숙해질 수 있으면 여러 가지 과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요 뒤에 있는 얘기들은 이제 저 식들을 근사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 뭐 당연히 이제 처음 하는 여러분들한테 못 푸는 문제들을 던져주고 풀어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손으로 풀 수 있는 몇 가지 예제 이런 것들을 지금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이렇게 CFD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CFD의 요 점 XY 좌표점들이 정의되는 요 각각의 점들에서 이 관계식들이 성립하는 이 방정식의 솔루션을 찾으면 U가 X, Y, Z의 함수로 표현될 거고 V도 X, Y, Z의 함수로 표현되겠죠. U와 V를 알면 속도 벡터를 아는 것이고, 그죠? 속도 벡터를 알면 우리의 거의 모든 정보를 거꾸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콘투어로 그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CFD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실제 요 오른쪽에 있는 이 스페이스 셔틀의 요 밝은 부분, 이건 압력이 낮은 곳, 이 앞쪽 요렇게 색깔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은 그 사이에 어떤 압력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죠? 압력, 이게 뭐 온도일 수도 있고 마하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물론 이 초음속 유동이기 때문에 에너지케이션도 풀어서 얻은 결과인데 그저 복잡할 뿐 근본적으로는 저 편미분 방정식을 모든 공간에서 만족하도록 하는 솔루션을 컴퓨터를 이용해 찾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찾았는지 이런 거는 이제 다음에 수치 해석이나 뭐 전산유체역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물리적으로 여기는 원방 팝필드인데 유동이 들어오는 곳이고 이건 멀리 떨어져 있는데 유동이 나가는 곳이고 여기는 물체의 표면이고 얘는 우리가 원형 문제를 푸는데 실제로는 이런 문제를 푸는데 딱 중앙점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유동이 나오니까 반만 풀어도 된다, 이런 거죠.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
1학기 때 상미분 방정식 이 솔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dy dx가 3x다. 이 솔루션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 보통 대면 수업할 때 물어보면 그래서 y는 어떻게 되니?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2분의 3x 제곱 플러스 c입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죠? 맞죠? 근데 만약에 dy dx는 3y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 방정식 솔루션을 찾아보면 y는 어떻게 됩니까? 2의 3x 식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앞에 어떤 상수가 붙고 그죠? 맞습니까? 기억나시죠? 자, 이때 이 c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c는 뭐 예를 들어 y가 x가 0일 때 뭐 1이다. 뭐 이제 이런 형태. 이제 일기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 이걸 이제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부르고 의미는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 각각의 미분에 대한 이 방정식을 풀려면 두 번 미분한 놈이 있으니까 그죠? 미정계수, 미지수도 C1, C2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차수가 세컨 오더니까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고 그죠? 그런 이런 값 이니셜 컨디션 같이 저 미지수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정보들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죠. 대표적인 바운더리 컨디션이 뭡니까? 물체 표면에서는 유체의 속도가 0이다. 이런 것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C 값을 결정해서 최종적인 특정해 딱 그 상태를 만족하는 솔루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손으로 푸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점성 유동에서 No Slip Boundary Condition 이건 벽면에서 impermeable 그러니까 뭐 스펀지 같이 뭐 유체가 수직하게 움직이는 normal permeable wall이라고 하고 투과면이라고 부르고 impermeable wall은 비투과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체는 유체가 물체 안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죠. 대부분 물체가 solid wall, solid impermeable wall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물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 3m/s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이 물체에 붙어 있는 유체 또한 3m/s로 움직이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물체가 어떤 물체가 멈춰 있다. 그러면 물체 표면에 no slip, 즉 유체 점성 때문에 물체 표면과 같은 속도로 유체의 속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물체 표면에서 유체 속도는 0이 되겠죠. 그죠? 이런 조건을 슬립,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no slip condi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이제 만약에 뭐 어떤 월이 물체 표면이 벽이라고 유체 입장에서 벽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 물체 표면이죠. 그죠? 바디 서피스입니다. 그곳은 이 스테이션이 멈춰 있다면 그 벽에 근접한 유체, 붙어 있는 유체는 속도는 제로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 또 뭐 두 유체 간에 예를 들어 뭐 기름과 물이 흐름이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유체의 속도와 유체의 속도와 물질의 속도가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되죠. 물과 기름의 속도가 같아야 되고 또 쉬어 스트레스도 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가 되겠죠.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바닷물, 내가 바다의 어떤 바닷물의 흐름을 따진다. 이러면 이 바닷물, 이게 바닷물이죠. 그죠? 해수 표면에서의 압력은 이 물의 압력하고 대기압이 서로 같다는 것이죠. 그게 서로 다르면 물이 바깥쪽으로 뿜어져 나가겠죠. 그쪽으로 움직임이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내가 풀려는 문제에 따라서 이 경계 조건이 서로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푸느냐, 뭐 물질의 조건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지배 방정식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른 솔루션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르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이 주어진다고 하면 결국 우리가 저 문제를 손으로 또는 간단한 수치 해석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죠. 여기에 다음 슬라이드에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non-dimensional parameter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여러분들 레이놀즈 넘버 뭐 이런 것들을 배운 적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 이 방정식이 똑같이 자, 베르누이 이퀘이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르누이 이퀘이션이 뭡니까? P 플러스 2분의 1 로 V 제곱이 콘스탄트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트한 값을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전압, 토탈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압, 스태틱 프레셔랑 동압, 다이내믹 프레셔 두 개를 합친 놈을 토탈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두 개의 압력의 두 가지 성향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식이 있을 때 이 식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기준을 뭐 어떤 공기의 예를 들어 뭐 항공기 문제를 내가 다룬다. 그러면 대기압을 보통 요 인피니티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P 인피니티. 양쪽을 똑같은 값으로 나눠도 되죠. 그죠? 이 양쪽을 똑같은 값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나누면 똑같이 나누니까 P 인피니티 분의 P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2 P 인피니티 분의 2분의 1 로 V 제곱이 되고, 이놈은 P 인피니티 분의 P 제로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예를 들어 지금 좀 전에 있는 이 문제, 예를 들어 여기 뭐 항공기 날개가 있고 유동이 어떤 자유류의 어떤 원방에서 어떤 속도를 가지고 흘러옵니다. 이렇게 흘러올 때 거꾸로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비행기가 자기의 어떤 속도를 가지고 앞쪽으로 V 인피니티의 속도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얘가 멈춰 있고 바람이 V 인피니티의 속도를 가지고 불어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자, 만약에 실제 상황,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베르누이 이퀘이션은 어떻게 표현될까요? 외부에 멀리 있는 공기는 멈춰 있죠. 그죠? 이 경우에는 V 인피니티가 0이 될 테고 공기의 속도는 0이 되겠죠. 그죠? 속도는 0이고 대기압이 P 인피니티가 되고, 그죠? 동압은 P0는 P 인피니티와 같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상태로
이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먼 곳, 물체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유동이 자유류의 속도를 갖고 있을 거고, 이때의 대기압은 P 인피니티가 되고, 그죠? 그럼 전압은 T0는 P0 P 인피니티 더하기 2분의 1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식은 똑같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P 플러스 2분의 1 로 V 로 V 제곱이 P0와 같을 겁니다. 그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때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면 전압이 P 인피니티와 똑같죠. 그죠? 물체가 V 인피니티의 속도로 움직이고, 그러면 이 P0 대신 P 인피니티라고 식을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 경우에서 이 물체가 움직이는 뭐 10m per second로 움직이는 놈, 20m per second로 움직이는 놈, 이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도대체 압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게 관심이라고 하면 나의 기준은 속도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식을 이 물체로 인한 유체 동압 2분의 1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제곱으로 양변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를 들어 지금 incompressible 플로우니까 자 2분의 1 로 인피니티 V 인피니티 제곱, 자, 이 식을 들여다보면 분의 P 마이너스 P 인피니티가 되고, 그죠? 이쪽에 이게 남고, 이거 더하기 여기서 2분의 1 로 인피니티 하고 로우는 같은 놈이니까, 그죠? 여기에 남는 놈은 V 인피니티 제곱분의 V 제곱은 0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식에서부터 V 인피니티 제곱분의 V를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면 V 인피니티 분의 V의 제곱은 마이너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C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CP는 이제 pressure coefficient, 우리말로 압력 계수. 이건 매우 중요한 정의입니다. 매우 공학적으로 유용한 정의고, 유체에 대해서 압력을 얘기할 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압력 계수를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다루는 유체의 동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압력의 차이 P 빼기 P 인피니티가 게이지 프레셔죠. 대기압 기준으로 어떤 지점의 압력이, 만약에 그래서 압력 계수가 우리가 압력 계수를 알면 결국 바로 속도를, 이와 같이 속도를 알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V 인피니티 V를 이게 차원이 없죠. 속도의 차원으로 나눴으니까 이게 무차원 속도의 제곱이 결국에는 압력 계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식을 우리가 상당히 단순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차원화된 식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모멘텀 이퀘이션을 생각해 보면, 나비아스톡 이퀘이션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속도, 이 속도 벡터를 기준 속도 U, 캐피털 U, 그러니까 이게 뭐 자유류의 속도, 조금 전에 썼던 V 인피니티가 될 수도 있고, 내 기준을 뭐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또는 뭐 자동차 문제다.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의 속도가 캐피탈 U가 되겠죠. 그걸 기준으로 내가 모두
그러면 자동차의 속도는 항상 1이 되겠죠. 무차원 수로 보면. 또 시간을 무차원하고 또 길이도 뭐 기준 길이.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의 길이를 기준으로 모든 양을 생각해 보겠다. 그럼 자동차의 길이는 항상 1이 되겠죠. 또 압력도 자유류 압력으로 나눌 수 있고 중력도 중력과 속도의 크기로 모든 양들을 이렇게 기준이 되는 값으로 해당되는 위치의 값들을 다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곱하고 하면 식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 지배방정식을 무차원화된 양으로 다 정리해보면 이 앞쪽에 어떤 상수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상수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식, 예를 들어 누분의 캐피탈 UL을 레이놀즈 넘버라고 부릅니다. 또 다르게 레이놀즈 넘버는 뮤분의 로 VL 이런 식으로도 쓰죠. 캐피탈 V 대신 로 뭐 UL 뭐 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죠? 이게 이 수가 레이놀즈 수. 그래서 이 유체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무차원 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원이 없도록 어떤 단위들을 만들고 그 차원이 없는 단위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이것이 편리한 이유가 뭐냐면 큰 비행기 뭐 길이야 뭐 100m 단위의 큰 비행기에 예를 들어 내가 양력을 알고 싶다 또는 항력을 구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그걸 작은 사이즈로 풍동으로 만든다. 풍동 크기의 작은 사이즈로 만든다. 그럴 경우에는 무차원화 입장에서 보면 두 개가 똑같죠. 근데 이 레이놀즈 수가 어떻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레이놀즈 수만 아주 큰 경우나 아주 작은 경우랑 두 개가 똑같다고 하면 이 방정식 자체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식 자체는 다 무차원화 되었고 그래서 뭐 속도도 큰 비행기에서도 길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자기 동체의 길이로 내가 무차원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비행기도 무차원화된 공간에서는 길이가 동체 길이가 1이 되는 것이고 작은 모형 비행기도 그 모형의 길이를 가지고 무차원화를 하는 거니까 이놈도 무차원화된 방정식하에선 길이가 똑같이 1입니다. 다 똑같은 크기죠. 닮은 꼴이라면 형상이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근데 그때 이 무차원 수만 큰 문제에 대한 무차원 수하고 작은 문제에 대한 무차원 수. 그래서 이 값에 실제 차원에 대한 것들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것만 똑같다면 결국 같은 문제를 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어떤 개념 하에서 이런 여러 가지 스트롤 넘버, 뭐 오일러 넘버, 레이놀즈 넘버, 프로데 넘버. 그래서 이제 중력에 따라서 어떤 유체의 흐름이 바뀐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파도라든지 뭐 어떻게 해서 파도 모양이 저렇게 되는지 이런 거 다루는 곳에서는 프로데 넘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는 점성 유동 특히 뭐 기계 공학의 관유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레이놀즈 수가 매우 중요하고 스트롤 넘버는 시간 미분항에 앞에 붙어 있는 무차원 수죠.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 진동운동 예를 들어서 뭐 날개가 이렇게 뭐 펄렁펄렁 진동을 한다. 이때 이 진동수에 해당되는 게 스트롤 넘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 현상을 분석할 때 자, 무차원 공간에서는 모든 문제가 똑같은데 결과적으로 속도가 커진다. 유체의 속도가 큰 놈은 레이놀즈 수가 클 거고 그죠? 레이놀즈 수가 커지면 이 방정식의 특성이 달라질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석들을 이런 무차원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변수들을 이 무차원 변수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 레이놀즈 넘버가 이제 어떤 이제
그 레이놀즈 넘버가 작다는 것은 뭐 관성력보다 점성력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뭐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점성 현상이 이렇게 좀 더 중요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스트롤 넘버가 커지면 뭐 가속도 현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또는 뭐 이 문제는 스테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분석들을 하는데 뭐 사용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은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직접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배 방정식을. 자, 여러분들 이제 과제, 숙제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직접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내부의 어떤 관유동인데 패러렐 플레이트 채널이라는 게 이제 어떤 폐쇄된 공간으로 쭉 이렇게 수로 유로 뭐 이런 의미죠. 채널. 자, 근데 패러렐 평행한 평판으로 구성된 채널을 통해서 어떤 스테디 플로우가 흘러갑니다. 그 fully developed 이거 완전히 자라가지고 각 지점마다 어떤 분포가 다른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예를 들어 입구 관유동의 입구를 생각하면 처음에 바람이 쫙 불어오다가 입구를 만나면서부터 어떤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X방향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올 때마다 유동의 특성이 바뀔 겁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다 변화가 끝나가지고 우리가 스테디 유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자 아래쪽 면은 그냥 속도가 0으로 속도가 0인 그러니까 가만히 멈추는 픽스드 플레이트인데 위쪽 판은 콘스탄트 스피드 캐피탈 U를 가지고 오른쪽으로 X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하고 같은 거냐면 우리 수영장 있죠? 수영장에서 킥보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킥보드가 뭡니까? 앞에 수영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 판을 들고 그죠? 다리로 퐁당퐁당 연습할 때 쓰는 보드죠. 그죠? 이런 킥보드가 있고 이 킥보드 아래의 유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킥보드가 U의 속도로 쭉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 밑에 당연히 이 바닥면에서는 유체의 속도가 0일 테고 위에 킥보드 면은 또 유체가 U의 물체 속도가 같아야 되니까 캐피탈 U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당연히 자 Y방향 쭉 속도가 여기선 0이었고 여기선 캐피탈 U로 움직이는데 이 사이 유동이 직선처럼 바뀔까요? 예를 들어 자 Y가 높아짐에 따라서 속도가 직선 선형적으로 증가할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갈수록 속도 증가량이 줄어든다. 이거는 갈수록 속도 증가량이 커진다. 이걸 지금 알고 싶단 말이죠. 결과는 직선입니다. 직선 형태의 분포, 선형적인 분포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나비에스톡 방정식을 통해서 풀 수가 있게 되죠. 그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의 단순화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손으로 풀려면 이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단순화하기 위해서 먼저 스테디 플로우라고 했으니까 자, 제일 먼저 나비에스톡스 이퀘이션을 쓰는 겁니다. 자, 컨티뉴어티 이퀘이션. 자, 이 문제를 우리가 인컴프레서블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티뉴어티 라운드 U 라운드 X 더하기 라운드 V 라운드 Y는 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이 사이에서 유동이 V 성분을 갖고 있을까요? 유동이 뭐 이렇게 움직일까요? 유동은 반듯반듯하게 흘러갈 겁니다. 그죠? 뭐 유동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유동은 반듯반듯한 어떤 흐름을 즉 X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V는 0이라고 무조건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continuity equation에서 두 번째 항은 없어질 겁니다. 따라서 라운드 U, 라운드 X가 0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 근데 이 말은 U를 X로 편미분해 봤더니 0이라는 얘기는 U는 X의 함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U는 그저 Y의 함수라는 것을 continuity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X에 따라서 만약에 변화한다면 fully developed flow, steady flow는 아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 이퀘이션 어떻게 됩니까? 로 dt분의 du는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x 플러스 뮤 라플라시안 u가 되고, 그 다음에 로 dv dt는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y 더하기 뮤 라운드 v가 될 텐데, 그죠? 여기서 v는 0입니다. v 방향으로 어떤 흐름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y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놈도 0일 거고 당연히 이놈도 0일 겁니다. 그래서 얻는 결과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p가 0이다. 그래서 p는 x 방향의 함수일 텐데, 그죠? 요 y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p는 그저 x 방향의 변화를 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럼 남는 건 x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이죠. 그래서 이 x 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을 풀어 써보면 라운드 u 라운드 t u 라운드 u 라운드 x v 라운드 u 라운드 y 그리고 밀도는 양변을 나누었고 압력 9배 그 다음에 누 라플라시안 식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근데 스테디 플로우라고 했으니까 시간 변화율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u는 y만의 함수니까 x로 미분하면 0이죠. 또 v 성분은 없습니다. 그죠? v는 0입니다. 그러니까 이놈도 0이고,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u의 x 성분 0입니다. 그죠? 그 다음 남는 것은 u는 y의 미분인데 두 번 미분한 놈은 남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 항은 정리하면 u의 두 번 미분한 놈은 압력 9배와 중력 가속도 이 식만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중력 가속도를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 유동은 중력 가속도를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유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gx, gy 둘 다 0이다 라고 하면 결국 이 식이 없어지면 남는 건 이것만 남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엔 요 지점 어느 특정한 지점이나 어느 지점이나 압력의 프레셔는 사실 콘스탄트 유동이 됩니다. 압력은 모든 위치에서 압력이 똑같은 유동입니다. 압력이 똑같다고 하면 남는 것은 요 식에서 누 라운드 제곱 u 라운드 y 제곱은 0이 된다는 것이죠. 그죠? 양변에 누로 나누면 이놈도 0이 되는 것이고 u는 y에 대한 함수니까 이 식은 dy 제곱은 0 이런 식이죠. 자, u가 어떤 y의 함수인데 y로 두 번 미분했더니 0입니다. 그 말은 한 번 미분하면 상수고, 그죠? 한 번 더 적분하면 직선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솔루션은 uy는 ay 플러스 b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a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a와 b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하는 거죠. 자, 위에 있듯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y가 0인 곳에서 속도는 0입니다. 또 y가 요 높이가 h라고 했으니까 y가 h인 곳에서 속도는 캐피탈 u입니다. 이 두 개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경계 조건을 여기다 대입하면 a와 b가 결정되겠죠. 따라서 대입해보면 uy는
어떻게 됩니까? H분의 캐피탈 U, Y와 같은 분포를 가져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됩니다. Y 0에서 0 넣으면 U가 0이고, 그죠? Y가 H인 곳에서 캐피탈 U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요 사이에 직선의 속도 분포를 가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런 유동을 특정해서 쿠엣라는 사람이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쿠엣 플로우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떤 내부의 어떤 유동의 흐름, 킥보드 아래의 속도 분포가 킥보드가 예를 들어 5m/s로 움직이고 있다. 엄청 빨리 가는 거죠. 5m/s로 움직인다 라고 하면 그 밑에는 속도 분포가 이제 예를 들어 이 수영장의 높이가 2m라고 하면 1m 지점의 속도가 유체에 따라오는 속도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2.5m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간이니까. 그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비아-스톡 방정식 2차원 문제라면 2차원 나비아-스톡스 방정식 문제 조건에 스테디라는 조건이 있으면 시간항 없어지고 만약 이게 특정한 한쪽 방향만 있다고 하면 뭐 이 문제 같으면 Y 방향으로 변화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즉 V 속도 Y 방향에 변화가 없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V의 속도가 0이라는 것이고 속도는 오직 U만 존재한다. 근데 이 U라는 놈은 Y에 따라 변화하는 놈이죠. 그죠? 그래서 사라질 놈, 남아있는 놈 쭉 남겨보면 식이 매우 간단해지겠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찾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얘기가 요 뒤쪽에 쭉 여기서 이제 중력 가속도를 다 살려두고 지금 줄줄이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또 각 속도 분포가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 포화젤 플로우는 압력 차로 인해서 이게 관유동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 뭐 예를 들어 송유관 내에서는 송유관이 둥근 단면이죠. 근데 이제 딱 잘라가지고 대칭면을 놓고 보면 양쪽 벽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동이 있으려면 속도의 변화가 있으려면 위쪽에 즉 상류의 압력이 하류의 압력보다 높아야 되죠. 그죠? 자,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되죠. 아주 긴 관을 내가 빨대를 물고 그 빨대로 공기를 불어내면 별로 힘이 안 듭니다. 근데 아주 긴 관을 내가 들고 공기를 불어내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표면의 마찰력을 견디는 압력이 가해져야만 유동의 흐름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압력의 구배, 즉 dp, dx, x 방향으로의 압력 변화가 0이 아닌 유동이고 쿠엣 플로우는 x 방향으로 압력 변화가 0인 유동입니다. 자, 이런 차가 있고 그러면 포화젤 플로우에 대해서 유도를 해보면 이런 2차 방정식의 모양을 얻게 됩니다. 자, 속도 분포를 알면 모든 걸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쉬어 스트레스 구할 수 있죠. 쉬어 스트레스는 뮤 du dy로 표현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디스차지 이건 뭡니까? 플로우 레이트, 볼륨 플로우 레이트 구하라는 얘기죠. 볼륨 플로우 레이트는 정의에 따라서 자, 이 관 내부의 속도를 다 적분하면 얻어질 수 있는 양이죠. 자, 맞죠? 앞에서 우리 많이 다룬 얘기입니다. 그죠? 또 볼륨 플로우 레이트를 알면 평균 속도도 구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값들을
속도 분포를 알면 사실 모든 걸 다 아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보들을 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요 뒤쪽에 이렇게 쭉 한 번 더 조금 전에 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 뒤쪽에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8장 이번 4장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좀 이해가 좀 불분명한 지점들도 있고, 모든 걸 이게 원리라든지 이런 걸 지금 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지금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주요 사항들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의나 공식들을 한 번씩 기억을 해두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이고, 익숙해지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예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팔로우를 해보시고, 조금 불분명하더라도 완전한 이해를 추구하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뭐 수용을 하는 것이 아마 공부를 하시는데 좀 필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을 지금 다 설명할 수도 없거니와, 또 현재 여러분 수준에서 이해하기 힘든 측면들도 제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린 내용들도 사실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게시판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일단 책에 있는 예제 같은 거 쭉 한번 공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 몇 가지 예제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